오늘은 한국의 자폐증적 사회병리와 집단 정신병리라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치료는 물론 이 강의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은 이 치료라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이 다 낫고 나서도 한국의 현실이 어떠하며 한국을 둘러싼 세계 상황은 어떠하며 우리가 지난 50년간 경험해 온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민족 정신에 어떤 족적을 남겼으며 그로 인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병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강의 제목을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칼 포퍼라고 이분이 상당한 그래도 내가 볼 때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분이 쓴 Open Society and Its Enemies라고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칼 포퍼의 이 책은 정치학자이면서 철학적으로 접근했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토 이래 서양의 역사나 철학이 민주주의를 일찍이 발전시켰지만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읽은 이건 다 읽지는 못했는데 대충 내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의 적들 하는 것은 우리 주교서는 정치학계에 많이 유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막스주의가 공산주의가 이 사회를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폐쇄 사회, 자폐증 사회로 유도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점이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칼 포퍼는 막스뿐 아니라 그의 스승뻘이 된 헤겔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헤겔도 우리는 상당히 변정법을 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 박사도 하나님처럼 보고 있죠. 그런데 헤겔도 비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물론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좋은 말을 했지만은 또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찬성한 건 아니고 민주주의를 해도 좋으나 노동자라든가 일반 상인 또 이런 사람들은 로마가 아니라 그 당시 히랍의 시민이 될 수가 없고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심지어 마르쿠스에 영향을 주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의 적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사회가 좋나요? 닫힌 사회가 좋나요? 열린 사회가 좋은 것은 사실이고, 또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닫힌 사회가 어디입니까? 북한이고, 그 다음에 중국 등등인데, 우리나라 사회도 명색으로 열린 사회였지만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해 있다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위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론 칼 포퍼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열린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하고 있는데, 이 열린 사회는 이 한말로 말하면은 내가 볼 때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성숙한 민주사회. 이 세상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200여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단어가 많고 개념이 많습니다만은 성숙한 민주사회라 하는 것은 아직 이 지구상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데도 상당히 발전된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민주사회입니다만은 완전한 민주사회는 아직 없지 않나. 그거는 인류가 추구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첫째 열린 사회는 그 조건은 모든 개인이, 모든 사람, 거기에 사는 학자든 노동자든 또 온건 영주 같은 사람이든 또는 재벌이든 모든 사람들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했건 간에 존중되고, 특히 그 사람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우리는 열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성숙된 사회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로운 사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부모도 말릴 수 없고 구청장도 말릴 수 없고 또 재벌도 말릴 수 없고, 이런 자유로운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일 것이고, 특히 경제 활동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든 뭘 하든 간에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소련처럼 그 값을 공산당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내놓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이 와이셔츠는 얼마다, 이 구두는 얼마다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물론 정치는 왕이나 봉건 영주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정치를 해야 되나요? 대의 정치. 소위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democracy. 그래서 대의 정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뽑아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대의 정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다섯 번째로서는 아무리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남을 괴롭히기나 또는 질서를,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질서를,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자유까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다시 말하자면 남을 존중하는, 그리고 우리가 공공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시민이 될 적에 이것은 성숙된 민주사회요, 이것이 열린 사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에 7가지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유는 좋은데 남을 괴롭히거나 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남들을 무시하거나, 또 얘기할 때도 자기만 고함을 질러놓고는 나가버리거나, 이런 것은 성숙된 민주 시민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첫째, 사회 속에 있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까? 병리화돼야 됩니까?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가정이 만약에 병리화되면은, 내가 오늘 조금 늦은 것은, 아까 젊은이들이 30살, 27, 8 된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는 10달짜리를 하나 낳은 모양인데,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준 거는 고마우나 일일이 몇십 전까지 따지고, 또 한 번 보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또 그 이튿날 같은 소리를 따지고, 이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아까 그 남자의 자세가, 치료를 하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와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고칠 게 없고 아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할 적에 본건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병원에 오지 말고 다른 데를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가정이 병리화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병리화된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여지껏 간간히 우리가 강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만은, 첫째 문제는 가정이 병리화되면 아이들이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라고 하면서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뿐 아니라 태어난 애가 자라면서
적절하게 돌봄을 받아야 돼요. 돌봄. 돌봄이 뭡니까? 예? 케어. 아주 적절한 케어를 받고 자요. 이 아이는 특히 어떤 동물보다 인간의 아이들은 헬플리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말은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돼서 걸어댕겨요. 또 며칠만 지나면 풀도 뜯어먹고 싸우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사람은 적어도 2, 3년은 물론이고 적어도 10년 이상 케어를 해야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적에 가정이 병리적으로 되면 돌봄을 할 수가 없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적에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니라 하는 사회화 훈련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화. 이른바 소셜리제이션. 사회화를 훈련을 못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릴 때 2살 때는 이런 걸 배워야 되고 4살 때는 이런 걸 배워야 되고 그게 있는데 그걸 보면 부모가 싸우느라고 바빠가지고 또 집 나가고 뭐 친구 집에 자고 오고 하니까 언제 가르칩니까? 이러다 보면 사회화 훈련을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만 7살 때까지가 인격의 원형기인데 이 기간에 프로그램은 다 짜이는 겁니다. 이 기간에 잘못된 아이들은 아무리 커서 뿅 빼는 재주가 있어도 고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게 되고 이 시기에 잘못된 사람은 그야말로 병에 걸려도 오래 치료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한다는 것은 현대 정신의학이 밝혀낸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가 만약에 정치 권력이 즉 옛날 같은 왕이라든가 봉건 영주라든가 사무라이라든가 정치 권력이 그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돌봐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정치 권력이 모든 권력이 잘못되기 쉬워요. 그러나 정치 권력이 만약에 포각하거나 포각을 하다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정치 권력이 예? 포각이요. 내가 오늘 많이 배우네요. 내가 국어에 좀 약합니다. 내가 국민학교 6학년 때 해방됐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책이 없어가지고 서울서 누가 한 권 사와서 본래 베끼고 그래서 조금 약한 점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악하거나 정치 권력이 포악하거나 또 백성들을 시민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괜히 그럴 필요도 없는데 백성들을 지나가다가 당신네들은 오늘 전부 다 나오지 마시오 한다든가 또 당신들은 밥을 먹지 마시오 한다든가 억압하거나 또 간섭을 하거나 정치 권력이 시민들을 간섭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전형적인 예가 어딥니까? 이러한 정치를 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대표적인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사도 허가없이는 못 가고 여행도 못 가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대제도로 한번 갔다 왔라 해도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고 직업 선택도 못하고 마음대로 군에 갈라 해도 함부로 안 보내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 권력이 이러한 포악하고 억압하고 간섭을 하고 심지어 감시하고 이래 된다면은 이 사회는 열린 사회를 만들 수 없고 성숙된 그런 민주정치를
하기에 힘들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민들 상호 간에 시민들이 혹은 국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되는데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으르렁거리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그것은 성숙된 열린 사회를 만들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까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듯이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되어야 됩니까? 침해되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유재산 제도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사유재산 제도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가령 권력자나 혹은 또 정치 지도자가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너는 너 공장을 팔아. 또 너 집은 이사를 가서 저 대전으로 가. 너 집은 또 공주로 가. 이렇게 간섭을 해제낀다면은 사유재산 제도가 보호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보호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하버드의 법철학자 로스코 파운드는 서양의 오늘날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사유재산 제도 보호의 원칙인데 그의 법철학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라는 책에서 보면 현대 사회는 하도 열심히 일해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종일 일해도 라면도 못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하여 사유재산권 제도에 다소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 하고 있기는. 그러나 파운드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나라처럼 떡 주무르듯이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한 검증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여러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열린 사회라고 하니까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예?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서로가 또 의견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러니까 자연히 상호간에 분쟁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분쟁을 조정한다든가 판단하는 그러한 보편타당한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원칙 이런 것이 있어야 그 사회가 열린 사회로 되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판단하고 또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은 강화도에 있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판단하고 이러면은 공평하지 못해서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열린 사회로 갈 수 있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그 법원에도 지금 보면은 법원에 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양쪽을 아주 저울처럼 잘 재가지고 한쪽에 편견이 있거나 하지 않는 게 법원의 공정성의 원칙이듯이 이런 유니버설 룰, 하나의 보편타당한 전체 룰이
서 있어야 그 사회는 열린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입해 볼 적에 우리 사회가 첫째, 가정이 지금 병리화되어 갑니까? 건강합니까? 병리화되어 가죠. 두 번째, 정치 권력이 아주 잘합니까? 때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시민들 간에 불신과 증오를 합니까? 서로가 믿고 이렇게 합니까? 증오를.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를 철저히 보호합니까? 안 그러면 훼손합니까? 예?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편타당한 규칙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없고, 그거는 전에 내가 다른 논문에서도 세계학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한국인들은 단군왕금 이래 5천년간 샤머니즘이라든가 유교, 불교, 기독교 이런 걸 차례로 받아들이면서 온갖 가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온갖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니버설 룰,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으면은 열린 사회를 할 수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죠?